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오랜만에 합니다. 과거를 버려라. 자, 2021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요즘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나오는 거죠. 반가운 일은 아닌데 아직 뭐 2020년 시험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21년을 준비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올해 합격할 거야. 지금 4월인데 4월 말이에요. 심지어 6월 13일 그 다음에 7월 11일, 국가직이 7월 11일이죠. 이 시험에 합격을 하겠다. 아, 의지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일찍 시작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막 나오니까 원서 접수는 어떻게 또 하셨나 봐요, 보니까. 하셨는데, 어, 지금부터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아, 정말 좀 답답하죠. 네.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과거, 과거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과거? 내가 한때 수능을 몇 등급을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직장을 다녔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과거에 쌓이신 분도 있어요. 자, 일단 수능을 잘 봤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을 잘 볼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고3들이 수능 보고 바로 다 공시 치면 되죠. 네, 대학을 뭐하러 가요? 그냥 바로 공시 치면 되잖아요. 그 대학에 갈 정도면 공무원 시험도 합격했겠죠. 근데 아니죠.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시험이 다르다. 시험이 다르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이 다르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게 일정 부분 반영이 돼요. 그런데 그것만 공부해서는 힘들다. 물론 이제 사회과학, 수학 이 파트는 고등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험인지라 수능으로 공부하던 방식의 학생들이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그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수능형 시험 문제를 접해오던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 18세부터 만 19세까지 합격생이 국가직 같은 경우는 5명. 네, 그 다음에 지방직은 조금 있긴 있어요. 보니까 있긴 있는데 통계를 다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2명에서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무원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신 학생들이고 그냥 수능 봤는데 합격했다. 물론 그런 학생도 있겠죠. 수능 봤는데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요. 근데 난 대학교 다니는데 뭐하러 내가 공무원을 해?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너무 극소수인 거고 내가 옛날에 수능 3등급을 받았든 1등급을 받았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다만 공부할 때 조금 수월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수능 보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약간 수월할 수는 있어요. 공부하는 게 합격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왜? 그래도 공부했던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과거를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떨어져요. 예.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약간 또 그런 게 있죠. 내가 그래도 공부 잘했는데, 잘했었는데, 과거형. 저 같은 경우 이제 과거형. 나도 옛날에 공부 좀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딱 공부를 시작했더니, 아이고, 이거는 뭐 완전 달라요, 시험이. 예전에 공부하던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주로 이제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 뭐 할까요? 문제집 사갖고 문제 풀죠.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문제집으로만 해도 충분하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 배운 적이 없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책으로 하면 되지. 그렇죠. 책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있겠어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강을 듣습니다. 인강 듣는데 선생님 말 보통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미리 예습해 가면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원을 해봤는데 미리 안다고 소위 깐죽대는 거죠. 깐죽대고 안 해요. 그런데 결국 시험 보면 항상 60, 70점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이유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그거조차도 안 듣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그러고 하고 나서 문제 풀면 잘 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8, 90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뭐 60. 그 다음 시험도 60.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학원이 잘못됐나 보다. 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 학생 나중에 얘기를 들어봐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왜? 수업 시간에 듣지 않는 학생들은 결코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나 때는 공부할 때만 해도 제가 아니라 이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우리 반에 있었어요. 그 친구를 보면 그래요.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렇다고 예습을 안 했을까요? 예습도 했어요. 복습 안 할까요? 복습도 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엄청 많이 풀어요. 그런데도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있어요, 보면.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졸죠.
알든 모르든 졸리니까 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수업을 잘 들어요. 그래야 내신을 딸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공무원 시험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인강을 대충 듣습니다. 대충 이거 아는 거잖아. 이거 아는 거잖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포기합니다.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전략을. 그래, 내가 여기 국어 한자를 하는 시간이면 다른 걸 더해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 시간 투자를 못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누가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앉아 있어 보면 나는 4시간이 충분하구나. 나는 5시간밖에 못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빨리 그 5시간에 맞춰서 계획을 짰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는 하루에 10시간 하겠다 하고 앉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왔다 갔다 화장실. 공부는 하고 있어요. 누가? 엉덩이가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공부하고 있는 게. 얼굴은 다른 데 가 있어요. 다른 데 다 신경 쓰고 있고. 주로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신 이제 산만한 친구들. 공부를 하라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집중을 못 해요.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시험이라고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공부한 만큼 나온다는 말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진짜 정답입니다. 그만큼 많이 공부한 사람이 이겨요. 예, 하나라도 더 외울 수 있으니까. 자, 9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요, 굉장한 암기 위주의 시험이에요. 머릿속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니까 자꾸 안 하게 돼요. 특히 한자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그 생각했어요. 구시대적 유무를 왜 해야 될까? 요즘 같은 세상에 한자를 안 배운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냐. 저희는 한자 배웠던 세대입니다. 근데 한자도 배우고 한자도 잘했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신문 자체가 다 한자로 나왔기 때문에 한 네, 예. 좀 됐습니다. 연식이. 그래서 한자를 잘 읽고 신문 사설 같은 것도 예전에 많이 읽었어요. 그게 수능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수능 1세대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자를 좀 많이 알았는데 그게 이제 방심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부 안 했어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한자 정도는. 근데 시험에 나오는 한자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모든 거는 다 시험에 나오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내가 그냥 잘 알고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국어 공부를 할 때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 안 쓰는데 안 나올 거야. 중요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험은 시험일 뿐이기 때문에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만점을 못 받게 하려고 일종의 지뢰 같은 걸 막 심어놓는 거예요. 밟으면 터져서 그냥 만점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런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고난도라는 게 대단히 머리를 막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구석에 있는 조그만 글씨 하나를 내는 거죠. 이게 뭐지? 이럴 정도로. 이런 게 뭐지? 특히 이제 한국사는 굉장히 심하죠, 그런 부분들이. 네, 구석에서 하나 내면 정말 모릅니다, 그거는. 네. 그래갖고 이제 한국사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끝나고 이렇게 필기 보충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 꼭 좀 넣어놓으라고. 왜? 요번 시험에 나왔다. 근데 요게 요 책에는 없더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뭐 그렇게 오래된 한국사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려고 지금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뜨리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인원만 합격하면 되죠. 더 많이 합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봐갖고 전부 다 뭐 1점 차로 다 쭉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동점자가 막 수백 명씩 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어렵게 냅니다. 어렵게 낸다는 의미는 이렇게 막 굉장한 머리를 써서 내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 지문을 좀 길게 해서 괴롭힌다거나 그 다음에 생소한 지문을 내서 헷갈리게 한다거나 그 다음 말장난해서 네, 법 관련 판례 쪽에서는 그쪽이 그런 게 많죠. 뭐 대법원 판례인데 이거를 뭐 헌법재판소 판례다. 뭐 이러니까 헷갈리죠. 판례는 분명히 내 본 판례가 맞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워지죠. 그리고 좀 골탕 더 먹이고 싶으면 계산 문제들을 좀 많이 넣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프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낸다.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 시험은 시간적 여유. 100분에 100문제예요. 1분에 한 문제씩 팍팍팍팍팍 찍고 OMR 카드도 작성해야 됩니다. OMR 카드 작성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눈코 틀새 없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컨닝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 시험지 풀기도 지금 죽겠는데 남의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시간이 남지 않아요, 절대. 제가 제일 빨리 풀어본 게 한 5분 전에까지 풀어본 거예요. 공부를 안 했는데 모르는데도 그 정도예요.
모르고 찍는데도. 왜? 1분에 한 문제라니까. 1분에 한 문제. 그럼 국어 같은 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좀 하다 보면 시간이 막 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수능을 잘 보고 지금 뭐 영어 강사라고 어떤 분 예전에 실제 예요.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 시험을 봤더니 40점을 맞아서 과락을 겨우 넘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과거를 버리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영어 지식을 버려라. 새롭게 공부해야 된다. 보통 영어 잘하시는 분은 영어를 안 합니다. 국어 잘하는 사람은 구독도 안 하고 한국사는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외워요. 그래서 한국사를 점수들을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잘 받습니다. 보면. 나머지 왜 그래요? 포기하니까 그래. 포기. 아, 이 파트 포기, 저 파트 포기. 국어 같으면 포기하기 좋은 데가 한자, 한자 포기.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거 포기해버립니다. 어차피 나는 영어, 한국사에서 점수 많이 받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낮은 합격선에 가더라도요. 그렇게 포기한 게 틀려요. 당연히 포기했으니까 틀렸겠죠. 근데 공부한 것도 틀린다. 왜? 설렁설렁하니까. 나는 점수가 요 정도만 나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야. 이렇게 했는데 40점 과락으로 떨어집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자, 그런 거에 이제 발목을 탁 잡히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예요? 방심하는 거예요, 방심. 이 공무원 공부는 무조건 내가 절벽 끝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잡을 게 공무원밖에 없다. 어디 뒤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공부가 안 됩니다.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취직할까? 나 이거 말고 이거 해볼까? 이거 하면 돈도 벌던데? 이런 거. 그 다음에 학교 다니시면은 아, 그냥 복학하고 그냥 졸업해서 취직할까? 누구도 취직했다는데? 이런 얘기들. 그럼 올해만 그냥 해보고 말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거. 아, 2000 지금 20년 4월 말인데 거꾸로 2022년을 나는 준비해야 되겠다. 아, 기간 많이 남았네. 천천히 해야 되겠다. 네. 계속 22년도까지 천천히 합니다. 네. 한운둥 만운둥이란 말이 있죠. 그렇게 해서 끝나요. 그게 결국. 그러고선 22년에 또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정신 못 차렸구나. 1년만 더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또 생각하죠. 언제쯤? 시험 보기 한 달 전쯤. 아, 올해도 안 되겠구나. 내년을 또 기약해야 되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냥 바로 아웃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자 수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인원수도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인원들이 지금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태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거는 공무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합격성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점점점 실력이 좋아지고요. 그에 맞춘 강의도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교재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선이 낮아질 거라는 것은 꿈이고 특히 이제 소수직렬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러면 되겠지 하는 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과락만 넘기면 합격이겠지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과거를 버려라는 말 의미를 아시겠어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버려요. 그리고 난 오늘부터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 뒤에 나와 있는 부록 이런 거 책에 나와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현대사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가끔 현대사 나와서 틀려요. 한 문제 틀리면 좋죠. 나머지는 안 틀리냐고요. 틀리잖아요. 누적이 된다는 소리죠. 현대사 별로 내용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 한 문제를 잡는 게 낫죠. 버리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중간중간 버리지 마시고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명문대를 다니든 좋은 대기업을 다니든 심지어 작년에 뭐 공무원 시험을 해서 합격했든 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특히 명문대생들이라고 구급 공무원은 우습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 우스운 거에 발목을 잡혀서 평생 멍해로 남는 겁니다. 구급도 탈락했다. 구급도 탈락하더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격증 시험 보러 갔는데 그냥 과락만 넘기면 다 통과거든요. 대부분 과락하고 60점이죠 보통. 그리고 시험 문제 대부분 다 공개돼 있잖아요. 물론 공부는 많이 안 했죠. 갔더니 역시 다른 과목 이렇게 외우는 건 다 했는데 제 전공 과목에서 과락이 나는 바람에 떨어지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다시 시험 보러 안 갔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반 사람들은 친구들한테 야, 너 공무원 준비해 해서 그래 떨어졌어 그래 1년 더 해봐 이렇게 되지만 야, 너가 떨어졌어 이렇게 된다면 아니 그렇게 어려워?
라고 하는 반면에 뭐라 그래요? 아유 바보 공부 안 했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 그럴수록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는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제 10시간 바라지도 않아요. 8시간 이상은 과목별로 한 2시간씩은 꼭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학교 갈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과거를 버려라.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